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했던 그 곡선 좌표계들을 이용한 그 연산자, 미분 연산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 그 연산자들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는 건데, 우리가 앞에서 그 A1, A2, A3 벡터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 AI 벡터가 i방의 단위 벡터 곱하기 hi 이런 식으로 스케일링이 됐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은 그거만큼 이제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는 거니까 결국 이제 어, 예를 들어 x1으로 미분한다는 얘기는 x1이라는 스케일로 나눠주는 건데 x1이 지금 h1만큼 스케일링이 되니까 따라서 그 여기 이제 아까 그 h1, h2, h3가 이제 이와 같이 분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분모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이용하면 우리가 이 직교좌표기에서 어떻게 됐죠?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i의 라운드 x 더하기 j의 라운드 y 더하기 k의 라운드 z. 그래서 각각의 스케일로 나눠준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였죠.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스케일링이 되면서 H1만큼 이제 각 스케일이 생겨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모로 들어갈 때 어떻게 되냐면 이제 XYZ 대신에 XI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분모로. 그래서 이제 X1 쪽으로 미분한다 그러면 H1분의 1의 라운드 X1 이렇게 돼야죠. X2 쪽의 미분은 H2분의 1의 라운드 X2 이렇게 될 것이고 X3 쪽의 미분은 H3분의 1의 라운드 X3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 이제 각 방향의 단위 벡터가 이렇게 이제 있으니까 각 방향의 단위 벡터를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를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걸 보면 아까 H1이 1이었잖아요. 그죠? 1이었고 E1은 이제 로우였고 H2는 로우였어요. 그죠? H2는 로우니까 여기 이제 로우분의 1이 들어가고 E2는 B와 대응했고 E3는 G와 대응했고 H3는 1이니까는 이제 Z의 라운드 Z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스케일로 나눠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우리가 스케일 벡터 h가 곱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곱해진 그 스케일로 나눠주면 된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같은 건 각도죠. 각도니까는 어떤 길이가 곱해져야 돼요. 그죠? 길이 로라고 하는 것만큼 곱해줘야 전체가 길이가 되죠. 그죠? 여기 이것도 이것도 길인데 여기는 각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곱해줘야지만 길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케일 팩터가 여기 이렇게 이 경우는 나눠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분모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가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도 있고 또 하나 아는 것 하나가 스퍼리컬 폴라 코오디네이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좀 일반적인 어떤 그런 좌표계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좌표기는 물론 올소곤하는 경우에요. 올소곤하지 않은 경우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퍼리컬 폴라 코오디네이트나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는 이 카테이션 코오디네이트처럼 직교 좌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각 단위 벡터 간에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떤 벡터를 한번 표현해 봅시다. 벡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E1 쪽의 컴포넌트가 V1이고 E2 쪽의 컴포넌트가 V2고 E3 쪽의 컴포넌트가 V3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저기 로우 쪽이면 로우 이렇게 하고 로우 쪽 컴포넌트는 이제 v1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뭐 v 로우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더하기 b 쪽의 컴포넌트는 b의 vp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죠? 더하기 g 쪽 컴포넌트는 g의 vc 이렇게 해서 이제 v 벡터를 표현해주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요 단위 벡터들끼리는 차원은 없고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들끼리는 다 서로 올소원을 때문에 같은 것끼리 곱하면은 1이 되고 다른 것끼리 곱하면은 0이 돼 버리는 거죠. 이걸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레이디언트의 x1을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 한번 한다고 해봅시다. 그레이디언트의 x1이에요. 그걸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 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요 x1 대응하는 것이 바로 로우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요 u가 로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레디언트 이제 u가 로우니까 로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로우 방향의 단위 벡터의 라운드 로우인데 그러면 1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레디언트 로우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결국 이제 로우 방향의 단위 벡터가 된다는 거죠. 그죠? u 대신에 로우를 집어넣으면은 라운드는 1이고 로우 방향의 단위 벡터가 되는 거죠.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로우인데 로우를 b로 미분하면은 서로 독립적인 그런 변수인데 저기 다른 걸로 미분해 버리면 0이 돼 버리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0이 돼 버리고 요만 남는 거죠. 그래서 그 변수를 그레디언트 하면은 그 변수가 증가하는 그 방향의 단위 벡터가 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u가 x1이라 그러면은 요것이 이제 u가 x1이에요. x1이면 요게 x1이 되겠죠. 여기 u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x1이죠. 여기도 x1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는 x1이니까 1이 돼 버리고 나머지는 서로 독립 변수니까 다 0이 돼 버리죠. 0이 돼 버리니까 여기 1인 것만 남죠. 그래서 그레디언트의 x1이라고 하는 거는 E1 단위 벡터 나누기 h1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x1이라고 하는 거는 E1 단위 벡터 나누기 h1.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로우 쪽에 그 h가 어떻게 됐죠? 저기 h 로우가 어떻게 됐죠? 그 h1이었죠. 1이죠. 1. 그러니까 그 로우 방향의 단위 벡터 나누기 1 하니까 그냥 로우 방향의 단위 벡터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면은 이제 그것이 뭐 실린더리칼일 수도 있고 스퍼리칼 폴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결국은 그레디언트의 컬비리니아 코오디네이트 중에 하나인 x1을 할 것 같으면은 그거는 h1분의 e1 x1 방향의 단위 벡터인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레디언트 x2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그건 h2분의 x2 방향의 단위 벡터 e2가 될 것이고 그레디언트 x3 하면은 h3분의 x3 방향의 단위 벡터 e3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그레디언트의 x1에다가 그레디언트 x2를 갖다가 벡터 곱을 해봐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레디언트 x1 대신에 요걸 집어넣고 그죠? 그레디언트 x2 대신에 요걸 집어넣어요. 그래서 벡터 곱을 해요. 그러면 h1, h2분의 1이 되고 e1, e2 하면 이것들이 사이클릭이니까는 e3가 나와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나온 그 결과에다가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0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에다가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0이 돼 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걸 증명을 해야겠죠. 그걸 증명하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 하면 좀 일반적으로 증명해서 요 x1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함수 phi x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어떤 함수 psi예요. 그래서 그것에 그레디언트를 취했어요. 그 다음에 컬을 취해요. 둘 사이에 컬을 취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다이버전스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0인 걸 증명하면은 여기 x1, x2 대신에 일반적인 함수를 썼으니까 더 일반적인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0이 된다는 걸 증명하면은 결국은 이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화시키면 좀 더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레비체비타 심볼을 이용한 연산을 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제 다이버전스에 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저기 레비체비타 심볼을 이용해서 연산을 하면 이 라운드 i에 요거 전체 i 이렇게 되죠. 그죠? 그다음에 요거 라운드 i라고 하는 거는 물론 라운드 i라고 하는 건 뭐냐면 라운드 xi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요 안에 가로 안에 걸 계산하면은 a와 b의 벡터 프로덕트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벡터 프로덕트 한 것의 i는 엡실론 ijk의 요 앞에 거의 j, 뒤에 거의 k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ijk에 대한 서메이션이 되죠. 왜냐하면 i도 두 번 나오고 j도 두 번 나오고 k도 두 번 나오니까 서메이션이 돼서 그 결과는 스칼라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표현할 때 p는 이제 스칼라 펑션이니까 요거는 다시 표현하면은 스칼라 펑션을 요 그레디언트의 j 컴포넌트로 미분하는 거니까 라운드 j의 phi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라운드 phi 라운드 xj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따라서 그걸 이제 또 줄였을 것 같으면은 이제 라운드 j의 phi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대신에 이렇게 쓴 거예요. 간략화해서. 그래서 요것이 이제 라운드 j의 phi가 되고 요거는 라운드 k의 psi가 되겠죠. 라운드 k의 psi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이제 같은 다 서메이션이니까 서메이션 할 때 인덱스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j라고 부르던 거를 k라고 부르자는 거죠. 뭐 그건 가능하죠. j라는 서메이션을 k라는 서메이션이라고 부르고 k라는 서메이션을 j라는 서메이션으로 불러요. 그러면 여기서 j 대신에 k를 썼고 다음에 k 대신에 j가 됐으니까 요 엡실론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뀌어야죠. 그죠? 그래서 엡실론 ijk에서도 j 대신에 k가 들어가야 되고 k 대신에 j가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이렇게 된 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인덱스를 다르게 부르자는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니죠. 그냥 인덱스만 다르게 부르자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런 다음에 다시 이거는 이와 같은 경우는 요 미분한 거 곱하기 미분한 거니까 a 곱하기 b니까 단순히 a 곱하기 b니까 어떤 스칼라 값이 나오는 a 곱하기 b니까는 이거는 b 곱하기 a 해도 결과가 바뀌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10 곱하기 5나 5 곱하기 10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요 이제 순서를 바꾼 거죠. 요 j가 앞에 오고 k가 뒤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 없죠. 그죠? 네. 순서 바꿔서 연산했다 해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우리 저기 엡실론 심볼에서 이렇게 k와 j를 한번 바꿔주면 어떻게 되죠? 한번 바꿔줄 때 마이너스 붙여줘야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ikj가 ijk가 되면서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서 요거는 뭐가 되냐 하면은 마이너스 라운드 i에 엡실론 ikj가 엡실론 ijk가 되면서 이제 마이너스가 나온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 뒤에 건 변함이 없죠. 그렇게 해서 요거와 요거를 비교해 봤더니 똑같아요. 그죠? 라운드 i 엡실론 ijk jp kp 라운드 i 엡실론 ijk jp kp 해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x 이퀄 마이너스 x예요. 그 결과는 뭐죠? x는 0이라는 얘기죠. 그죠? x 이퀄 마이너스 x니까 x는 0이에요. 따라서 이 결과는 0이 돼야 된다. 따라서 두 개의 그 이제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 한 결과를 다이버전스를 취하면은 그건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두 개의 그 이제 그레디언트 펑션을 벡터 곱을 하면은 우리는 솔레노이드라는 벡터가 나오는 거죠.
그죠? 솔레노이달한 한쪽 방향으로 뻗은 그런 벡터가 나오니까 그걸 갖다가 사방으로 퍼지는 다이버전스를 취하면은 그 결과는 0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따라서 이것이 뭐예요? 0이 돼요. 0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결국 이제 요거 이제 와서 요 값이 바로 요거였으니까 요 값의 다이버전스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요거의 다이버전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거의 다이버전스. 요거의 다이버전스가 뭐예요? 0이잖아요. 0. 그죠? 따라서 그 이 3방의 단위 벡터 나누기 h1, h2 한 것의 다이버전스를 취하면은 그건 0이 된다. 따라서 요 벡터 자체가 솔레노이달한 벡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알고서 요걸 알고서 한번 그 우리가 요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벡터 아까 처음에 했듯이 이제 우리가 그 컬비리니아 코오디네이트에서의 하나의 벡터를 잡아서 뭐 로우 피 G라든지 이런 그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 같은 것을 잡아서 하나의 벡터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V는 E1의 V1, E2의 V2, E3, V3 이렇게 돼요. 그래서 E1이 예를 들어 로우면은 로우의 V로우, B 헤타의 VP, C 헤타의 VG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1 같은 경우는 H2, H3를 곱해주고 H2, H3로 나눠줘요. 왜 그럴까요?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E3인데 E3를 갖다가 H1, H2로 나눠주고 H1, H2로 곱해줘요. 이렇게. 근데 이건 나중에 연산할 때 이제 왜 이렇게 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요. 이걸 이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E1의 경우는 H2, H3로 나눠주고 곱해주고 E2의 경우는 H3, H1으로 나눠주고 곱해주고 E3의 경우는 H1, H2로 나눠주고 곱해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이버전스를 취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는 단위 벡터 곱하기 함수였는데 이제는 단위 벡터 나누기 이제 스케일 팩터 이렇게 한 거 곱하기 함수 곱하기 또 스케일 팩터 이렇게 한 게 돼요. 그래서 다이버전스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저기 다이버전스의 요 어떤 벡터 곱하기 스칼라 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리고 이제 저기 요거의 다이버전스 취한 거 곱하기 요값 더하기 요거는 상수로 보고 뒤에 거를 그레디언트 한 거와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연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여기 요거 한번 뒤에 거 아까 앞에서 지금 요렇게 했으니까 요런 식으로 했으니까 뭐 H3를 요걸 해도 좋고 요걸 해도 좋고 뭐 맨 앞에 거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제 이게 요것의 다이버전스가 0이라는 얘기는 요것이 여기가 E1일 경우에는 H2, H3도 0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여기서 요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요건 다이버전스의 예를 들어 여기가 E1이면은 H2, H3 이렇게 한 것도 0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뭐 다이버전스에 이게 E2면은 H3, H1 이렇게 한 것도 0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요 부분을 본다면은 요거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서 결국은 요 첫 번째 항이죠. 첫 번째 항을 연산하는데 첫 번째 항 요거의 다이버전스는 뭐냐 하면은 요거 앞에 거 다이버전스를 하고 뒤에 거는 그냥 곱해주고 더하기 앞에 거는 그냥 두고 뒤에 거 함수를 그레디언트 한 거와 같아요. 그건 이제 벡터 아이덴티티에서 그거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이용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다이버전스의 요거
요것이 0이 돼 버리니까 결국 이제 요것만 남죠. 그죠?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레이디언트 하면 아까 앞에서 어떻게 됐죠? 그레이디언트라고 하는 거는 저기 E1 H1에 라운드 X1 이렇게 됐죠. 더하기 E2 H2 라운드 X2 더하기 E3 H3 라운드 X3 이렇게 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요 세 개 항이 있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E1이니까 요 E1 항만 살아남죠. 그죠? E1.E1은 1이니까 살아남고 E1.E2는 서로 수직하니까 0이 되고 E1.E3도 서로 수직하니까 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만 살아남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요 그레디언트에서 뭐만 살아남냐 하면은 요 E1의 컴포넌트, 즉 H1분의 1, 요건 E1은 여기 요 E1하고 닷해서 이제 1이 돼 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요 H1분의 1이 살아남고 라운드 X1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써준 거 요거를 라운드 X1 한 거 그것이 살아남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은 분모가 H1, H2, H3가 되죠. H1, H2, H3가 되고 그다음에 라운드 X1에 H2, H3의 V 이렇게 남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항이.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또 유추해서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이버전스의 V 한 거는 뭐냐 하면은 H1, H2, H3분의 1 곱하기 첫 번째 항이 라운드 X1에 H2, H3의 V1이었다면은 두 번째 항은 라운드 X2에 H3, H1의 V2가 될 것이고 세 번째 항은 라운드 X3에 H1, H2의 V3가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컬비리니아 코오디네이트에서의 이 연산, 다이버전스 연산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그 결과를 보죠. 그래서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H1은 1이었고 H2는 로우였고 H3는 1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H1, H2, H3는 뭐가 되냐면 로우가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의 다이버전스 V는 이제 요 앞에 거 요것이 로우분의 1이고 라운드 X1인데 X1이 로우니까 라운드 로우고 H2가 1, H2가 로우, H3가 1이죠. 그러면 로우가 되죠. 로우 V 로우 이렇게 돼요. 더하기 라운드 X2가 P니까 라운드 P에 H3 1이죠. H1 1이죠. 그러면 V2 즉 VP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라운드 X3는 라운드 G예요. 그 다음에 H1 1, H2 로우예요. 그러니까 이제 H1, H2는 로우가 되죠. 로우 한 다음에 이제 V3는 VG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요 항은 어떻게 되죠? 요 항은 로우는 G와 인디펜던트니까 상수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로우 곱하기 라운드 VG의 라운드 G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요 로우분의 1로 이제 다 이제 곱해줘 갖고 항을 각각 만들면은 첫 번째 항은 로우분의 1에 라운드 로우의 로우 V 로우 이렇게 되고 두 번째 항은 로우분의 1에 라운드 P의 VP 이렇게 되고 세 번째 항은 이 로우분의 1과 로우가 이제 서로 약분이 되니까 따라서 라운드 VG, 라운드 G 이렇게 이제 해서 이 시리디컬 코오디네이트에서의 다이버전스는 로우 PG의 함수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